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29일이고요. 4월 29일 월요일 되겠습니다. 어느새 내일이면은 이제 4월 30일, 4월의 마지막 날이 내일이고요. 제가 하나 어제 말씀드리려다가 하나 빼놓은 게 있는데,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네, 휴장이다. 근로자의 노동절이죠. 예, 우리나라가 좀 특이하게 세계적으로 노동절이라고 부르고 있는 날을 근로자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근로는 뭐 다 근로자죠. 예.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근로자이고, 예. 사무직이냐, 생산직이냐, 서비스직이냐, 뭐 이런 거 구분이 있을 뿐이지요. 어떤 방면의 노동을 하든 간에 그게 뭐 몸을 많이 쓰는 거건 아니면 뭐 뇌를 많이 쓰는 거건 다 자기의 어떤 그 특정한 영역을 활용을 해서 어떤 형태로든 네, 삶의 가치를 창출해내고 있죠. 그 노동이라는 말 때문에 굳이 그거를 근로로 바꿔서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뭐 시황은 사실 볼 게 없죠. 예, 볼 게 없습니다. 오늘 뭐 어제 말씀드렸던 몇 가지 경우 중에 하나인 여기 도달을 했고, 예, 이쪽에서는 이제 이리 보든지 하는 거죠. 근데 환율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은 거의 수평대로 또 이동을 했죠. 그리고 뭐 미국 시장 효과는 뭐 아침에 끝났고, 밤새 뭐 환율 변동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주말에 환율 변동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뭐 이 자리에서 그냥 멈춰 있습니다. 오늘 밤에 환율이 어떻게 변할지에 따라서 내일 아침에 내일 이제 저리로 갈지 이리로 갈지 여기에서 좀 이 결과를 보고서 아침에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죠. 환율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땠습니까? 오늘은 아침에 올라갔죠. 9시부터. 월요일이니까 9시부터 시작을 해서 토요일 날 보니까 토요일 새벽 한 5시 반에 끝나나요? 평상시에는 평일 날은 7시 좀 넘어서 끝나는 것 같습니다. 7시에 끝나서 뭐 동시효과 처리를 한 15분 동안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쯤 끝나고 토요일만 5시 반 정도에 끝나는 것 같습니다. 5시 정도에.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월요일 아침 9시까지는 쉬죠. 그래서 오늘 아침 월요일 선은 여기서부터가 바로 9시 선입니다. 요 라인 자체가. 지금 이 마우스 따라서 움직이는 거 십자선이 이게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거고요. 요 파란 이 수평선은 사실은 이 종가 따라서 계속 움직이는 선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설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저는 좀 없애버리고 싶은데 이게 뭐 제 게 아니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어쩔 수가 없죠. 이 녹색 선들은 이제 제가 그어 놓은 선인데요. 오늘은 어땠습니까? 직전 고점에서 여기 말고 여기서 딱 걸렸죠. 오르긴 올랐는데 오르다가 닿자마자 그냥 바로 빠꾸 했습니다. 빠꾸 해서 그냥 아직도 토요일 종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태지요. 이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여기를 뚫고 여기나 뭐 이렇게 가거나 최종 목표는 뭐 이쯤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좀 위험하죠. 환율이 1,400원대로 다시 넘어가면 또 위험합니다. 반면에 이제 내려가게 되면 이제 이쪽 바라보고 가겠죠. 여기는 지난번에 한번 체크를 했었던 라인이긴 한데 그동안은 이제 무시하고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여기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반등을 했기 때문에 계산을 잘못했나 이러고 있는데 혹시나 떨어지게 되면 이 선도 이 선 또는 조금 더 아랫선 요 선 정도 되겠죠. 예. 네. 요런 선들까지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뭐 어느 쪽이건 많이 움직이면 시장은 환율과 반대 방향으로 많이 움직이겠죠. 근데 오늘은 뭐 지금 이 상태로는 알 수가 없다. 내일 아침 7시에 끝나는 걸 봐야 오늘은 주식시장이 환율 덕분에 어느 쪽으로 움직여서 시작을 하겠구나. 이게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은 모르는 겁니다. 모른다. 제가 이 그림은 항상 모른다는 걸 전제로 만들어 놓은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량한 실력 믿지 말고 아침에 환율 체크하고 변동이 좀 많았다면 환율과 반대쪽으로 많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뭐 어제 말씀드렸던 요런 위치에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위는 여기를 바라보고 아래는 여기를 바라보고 일부 진입을 했고 장중에는 별로 변화가 있을 것도 같았습니다. 개인들의 매도세, 그러니까 개인들의 매물을 외인이나 기관들이 소화를 했기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안 올라갔죠. 올릴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안 올랐습니다. 환율 변동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 아침에 요만큼이라도 오른 것은 환율에서는 별로 영향을 받은 게 없고 대신에 미국 시장이 좀 올랐기 때문에 환율 제자리, 해외 시장 상승 이런 걸로 해서 깔짝 오르고 그냥 횡보해 버리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정도면 그래도 시장은 어느 정도 상승세를 보였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약간은 올라갔죠. 약간. 그런데 이 정도 금액 왔다 갔다 한 것 치고는 별로 그렇게 올라간 것도 아니다. 조금 깔짝 올라갔는데 기대한 것만큼 많이 오르지는 못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오늘 못 오른 분까지 해서 내일 좀 많이 오르려는지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반면에 밤사이에 환율이 갑자기 폭등을 해버린다. 여기까지가 이렇게 원형 바닥이고 오늘 밀렸다가 다시 뚫고 좀 밤새 쉬었다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환율이 많이 뛰게 되면 반대 방향으로 또 아침에 작정하고 반대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둬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뭐냐 그냥 예정대로 아침에 환율 체크했는데 별거 없어가지고 그냥 아침에 조금 넣고 하루 정도 변동이 있나 봤더니 이런 정도의 변동은 없고 그냥 조금 살짝 올라간 정도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집어넣고 오버나잇 밤샌다. 밤새는 게 아니고 내일로 넘긴다 이거죠. 내일 이거 체크하고 하면은 이제 아침에 방향이 좀 나오겠지요. 최소한 8시 45분부터 9시 한 15분 정도까지 방향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 이쪽이든. 그래서 시황이 별로 볼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시황은 별로 볼 게 없고요. 오늘 그나마 조금 생각해 볼 뉴스는 영수회담이 있었는데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하고의 영수회담이 있었는데 별거 없죠? 예, 예. 영수회담의 결과는 들어는 봤는데 어, 예, 그건 다 안 돼 이거죠? 예, 결과 그렇습니다. 85대 15. 85대 15가 뭐냐면 공개 뭐 공개된 그거 말고 이제 비공개 회담으로 돌입을 했는데 대통령이 85% 떠들고 이재명 대표가 15% 떠들고 85%를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만 잔뜩 설명하는데 보냈다 그러죠. 바뀔 생각이 없다. 특검도 거부한다. 정신 못 차렸다. 뭐죠?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은 그래서 어디로 갈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이클만 계속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습니다. 85대 15. 이걸 썸네일이 아니고 이걸 소제목으로 좀 써야겠네요. 85대 15. 예. 시황은 뭐 볼 게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볼 게 없고요. 요것만 잘 지키시면 큰 위험은 없다. 대박은 없더라도 대박은 없더라도 뭐 그렇게 위험한 것도 없다. 위험한 거 있죠. 우리에게 제일 위험한 건 뭐다? 횡보다. 횡보. 얼마나 오래 횡보할지 모른다. 여기에 그 예가 있지요. 여기 제일 위험하죠. 벌 수가 없습니다. 양쪽에서 다 손해입니다. 저런 것만 아니면 큰 위험은 없다. 뭐 매번 벌을 수는 없어도 잃는 것도 뭐 그렇게 크지는 않다. 적당한 자리에서 털고만 나오면 그리고 적당한 자리까지만 가도록 좀 기다릴 수만 있다면 여기는 일단 여기를 보긴 했는데요. 여기를 보긴 했는데 일단 여기서부터 한 5포인트 정도 움직여서 요 360보다 조금 아래 정도. 오늘 꼭 여기가 365에서 조금 빠진 거죠. 364.48이니까 360에서 조금 빠진 데까지 오면은 여기서 1차로 정리를 좀 해도 될 겁니다. 여기서 들어간 것들 또는 아침에 들어갔던 것들도 여기 정도까지. 먼저 들어간 애들은 좀 많이 변동을 해야 되니까 얘네는 여기까지 일단은 요 정도만 일단은 그 정도만 양쪽으로 좀 비슷한 거리로 기대를 좀 그렇게 해봅니다. 이쪽도 가려면 여기까지면은 5포인트 정도 남았죠. 5포인트 조금 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평하게 양쪽으로 여기나 여기 정도까지만 일단 기대를 하고 여기는 상황 봐서 만일에 진짜 아침에 일어났는데 환율이 이렇게 뚫어가지고 저기까지 올라가 있다. 그러면 뭐 좀 가능성이 있죠. 하방으로 여기까지도. 하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조금 없다고 아직은 그렇게 될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봐야겠죠. 일단 여기서 밀렸으니까 나중에 가더라도 오늘 밤에는 적어도 여기를 뚫는 노력을 해야 저리 갈 거고 그거 안 하고 그냥 슬금슬금 빠지기 시작하면 다시 이리로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뭐 시장은 내일 올라가겠죠.
예, 그렇게 해서 시장 한번 살펴봤고요. 예, 오늘은 뭐 영수회담 얘기도 했지만은 저는 영수회담이 이건 줄 알았습니다. 예, 대통령과 대통령과 야당 수뇌부의 만남, 뭐 야당 당수의 만남. 그래서 영수회담이 이건 줄 알았는데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왜 소매 숫자를 왜 쓰나? 예, 이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예, 왜 소매 숫자를 쓰나 했더니 이거 자체가 뭐 여기처럼 대통령과 야당 당수 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 자체가 우두머리를 한다는 뜻입니다. 영수라는 게. 그래서 뭐 보니까 뭐 옛날에는 뭐 그 옷깃 목에 그 옷깃이 화려하고 뭐 소매 옷깃이 화려한 사람들이 뭐 그 사람들이 바로 뭐 저거 우두머리다 해서 요게 그냥 우두머리 한 명을 지칭하는 거고요. 회담이니까 모여서 이 영수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 게 회담이죠. 이게 저는 그냥 1대1로 영과 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거였더라고요. 평생 살면서 이걸 안 찾아봤었네. 아니 그게 아니고 옛날에 알았을 겁니다. 예, 근데 있는 거죠. 관심이 없으니까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예,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아, 원래 이거였구나를 예, 근래에 이제 알게 된 거죠. 이 영자는 뭐 대통령 할 때 그 영자이기도 하지만 이거 이제 목덜미라는 뜻이 있습니다. 목덜미. 그래서 우리 중국 무술에 보면 허령정경 할 때 그 령이죠. 예, 목덜미를 허하게 한다는 건 이제 이완하고 좀 비슷한 개념인 것 같기도 하고 허허실실해서 힘을 뺀 것을 얘기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뭐 제가 태극권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중무술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정확한 의미는 그분들한테 여쭤보시고요. 근데 이렇게도 쓰지요. 예. 저는 어렸을 때 뭐 우리 학창 시절에 그래도 남학생들은 네. 옛날에 서림 출판사 이런 데서 나온 네. 무슨 쿵후 교본 이런 거 한 번씩은 다 읽어보지요. 예, 무협의 예, 꿈을 꿈을 안고 이런 거 찾아보는데 이렇게도 나왔습니다. 허령이라고. 예, 영묘하다는 뜻이죠. 예, 되게 예, 무슨 뜻인지 조금 애매모호한데 여기는 조금 직관적입니다. 네. 이건 뭐 정수리에 뭐 경이 흐르도록 한다, 뭐 정수리에 뭐 힘이 있게 한다, 뭐 이런 건데 그 전제 조건이 이제 허령이죠. 근데 여기는 령이 되게 좀 추상적인 의미인데 여기는 구체적이죠. 예, 허령. 목덜미에 힘 빼서 예, 정수리에 뭘 잘 흐르게 하라 이런 겁니다. 정수리에 뭐 힘이 흐르게 하라고 하든지 경이라는 거는 뭐 그렇죠. 예, 요거 정수리 정자고 예, 그러려면은 그 전제 조건이 목덜미에 힘 빼는 거다. 아니면 여기처럼 뭐 좀 멍한 상태로 만드는 게 허령인가요? 예, 어찌됐든 이것도 뭐 힘은 빼겠죠. 저한테는 이령자보다는 이령자가 예, 더 구체적으로 다가와서 예, 목덜미에 힘 빼면 자연스럽게 그 부분에 이제 혈류가 잘 흐르겠죠. 우리 몸은 보통 경직돼 있는 경우가 많고 현대인들은 앉아서 한 가지 자세로 모니터 같은 거 계속 보고 있다 보면은 목이 많이 굳지요. 뭐 운동을 해서 근육이 뭐 튼튼해진다 이게 아니고 쓰지 않기 때문에 굳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가만히 한 자세로 가만히 있으면은 그곳이 이제
피가 잘 안 통하면서 예, 그 딱딱하게 굳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쪽들을 이완을 해줘야 예, 정수리에 피가 흐르던 힘이 흐른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영수회담을 본 김에 이 영자가 또 생각이 난 김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기까지 한번 와 봤습니다. 뭐 요새는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뭐 MMA에 깨지는 중국 무술 뭐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뭐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저는 조금 레벨이 높은 분들을 좀 만나본 결과, 예, 네, 꼭 그 격투기를 잘해야 고수는 아니더라. 예, 그렇죠. 격투기는 하나의 스포츠라고 본다면 예, 스스로를 단련하는 그런 것들은 고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몇 분은 조금 만나 뵀는데, 예, 예, 그런 분들이 뭐 격투가로 나오지는 않죠. 그리고 격투기는 좀 필요한 게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취미로 일반 도장에서 유도하는 친구들이 국가대표 유도 선수하고 시합을 하면 아예 상대가 안 되는 것처럼, 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그런 강한 훈련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 받을 필요도 없고 일반인의 삶에서는 예, 그냥 동네 도장만 다녀도 상관이 없다. 예. 그리고 오늘 되게 웃긴 일이 있었죠. 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이런 놈들이 예, 이런 일들을 하고 있죠. 예. 이거 인권조례 폐지한 이유가 예, 뭐라고요? 교권 침해 때문에 학생 인권조례를 폐지한다.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말이 안 되죠. 예. 교권은 교권대로 보호해야 되는 다른 장치를 마련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건 학생 인권을 위한 조례지 않습니까? 예. 그럼 두 개가 병립을 해서 갈 수가 있지요. 근데 교권 확립을 위해서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한다? 과연 그럴까요? 작년에 그렇게 많이 나와서 시위하시던 우리 선생님들이 서이초였나요? 서이초. 예. 서이초 선생님 돌아가신 게 그분이 학생 때문에 돌아가셨나 모르겠습니다. 아니죠? 예. 그분이 돌아가신 건 학부형들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학부형들. 그리고 그것을 학교나 교육청에서 보호해주는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그렇게 직접적으로 학부형하고 맞닥뜨리고, 예. 학부형들이 확실히 선생님보다 나이가 많죠? 예. 젊은 선생님들보다는. 거의 엄마뻘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애가 좀, 셋째나 넷째 같은 경우는. 예. 그런 걸 보호해줄 생각을 해야지. 무슨 반대쪽에 교사와 학생을 완전히 대립각으로 놓으면 안 되죠. 학생 인권은 학생 인권대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고, 교권은 교권대로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런 것들을 같이 병립해서 같이 발전해 나갈 수 있게 교권 보호를 위한 장치를 더 확대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걸 폐지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럼 학생 인권은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다시 또 옛날처럼 빡빡머리로 돌아간다? 학교에서 줄 빠따 맞는데 줄 빠따 맞으면서 한마디도 못하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갑니까?
옛날 선생님들 그렇죠.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일어나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 예. 타이틀 매치 하죠. 예. 교탁 앞에서 저 뒤에 뒤쪽까지. 예. 아, 그렇습니다. 뭐 저는 참 정치에 참 관심이 없던 사람인데 근 몇 년 동안 근 한 2년 동안에 진짜 어이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이걸 들여다보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네요. 홍범도 사태도 그렇고 이태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시대 유감이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오늘도 영수회담에서 85대 15. 예. 네가 얘기한 거는 이래 이래해서 안 돼. 예, 그렇죠. 그 새에 예, 그러는 동안 환율은 네, 그러는 동안 환율은 이렇게 치솟았습니다. 이렇게 이게 언제부터냐? IMF 그렇죠? 97년, 98년 IMF, 2007년, 2008년 네, 미국 서프라임 모기지 예, 사태 때 그렇죠? 그리고 나서 네, 여기죠? 아, 여기도 있었네. 2022년 9월에도 있었네. 예. 이때는 뭐가 있었어요? 이때는 뭐가 있었죠? 2022년 9월이면은 재작년 9월에 뭐가 있었지? 하여간 네. 그 이후로 계속 이렇죠. 네. 그렇습니다. 2022년 9월이면은 네, 윤석열 정부 집권 4개월, 5개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아이고, 분봉으로 가야 되겠다. 네, 그래서 뭐 요렇게 되지 않는지만 좀 조심하시고요. 뭐 이렇게 그냥 계속 아래로 그냥 밀려서 좀 떨어진다 그러면은 한 칸 더 올라갈 수 있겠다. 근데 오늘 영수회담 한 내용 보면 뭐 정부 대통령 자체가 바뀔 것 같지는 않고 결국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든지 뭐 올라가더라도 내일은 올라가더라도 뭐 계속 어느 정도 일정 범위 안에서 또 계속 흔들리는 예,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건 어쨌거나 우리는 예, 앞날을 모른다는 전제 하에 설계를 해둔 그림이니까 요 그림대로만 계속 진행을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좀 강한 신호들, 네, 뭐 이런 거죠. 쌍봉, 하락엔 쌍봉. 이거 그때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네. 네. 저런 그림들이 반대로 나오게 되면 뭐 상승엔 쌍바닥, 예, 얘가 거꾸로 나오는 뭐 그런 거 나오면 당분간은 또 쭉쭉 올라갈 수 있겠구나 싶은데 아직 그런 건 없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더 올라가는 건 조금 힘들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뭐 더 올라갈 수도 있을 테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 자리에 도달을 하면 또 여기서부터는 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네. 내려가면은 이제 또 일단은 요 자리
그 다음에 상황 봐서 요 자리까지. 요럴 때는 조금 여기서 정리하고 여기서 소액만 여기서부터 조금 네, 금액을 조금 줄여서 소액으로만 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이익 실현하고 나서 조금만 그 일부만 네, 일부만 여기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될 거고 나머지는 여기까지 한번 기다려 보는 거죠. 근데 뭐 어쨌든 환율 변동이 뭐 그렇게 크지 않으면 저렇게 되는데도 좀 시간은 오래 걸릴 겁니다. 이리 가는 것도 시간이 좀 걸릴 거고 이리 가는 것도 시간이 좀 걸릴 거다. 환율이 제자리에서 그냥 여기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결국엔 그러면은 또 미국 시장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려서 얘네가 잘 나오면 내일 조금 더 점프하는 정도 선에서 예, 오늘 요만큼 점프한 것처럼 내일 요만큼 점프하는 것 정도에서 만족을 해야 할 수도 있겠죠. 뭐 어쨌건 이것저것 다 신경 쓰기 싫으면 뭐다? 이거다. 예, 단순하게 생각하면 단순하고 복잡하게 생각하면 복잡합니다. 예, 그래서 가능한 한 세상 좀 단순하게 예, 사시고 생각 많이 안 하게 예, 그렇게 하시라고 만들어 드렸으니까 만들어 드린 건 아니고 제안을 드린 겁니다. 뭐 이대로 하실 분도 별로 없으시겠지만 일단 저는 이 사이클을 계속 돌리고 있고 돌릴 예정이고 오늘도 돌렸다. 예, 그렇게만 말씀드리면서 오늘 화요일로 내일까지 매매하면 모레는 또 하루 쉽니다. 예. 다음 주에 또 5월 5일 대체 휴일 있나요? 5월 6일 쉬나요? 가만히 있어보자. 5월 5일이 월요일인가? 아, 5월 5일이 일요일이군요. 그럼 월요일도 다음 주에는 네, 장이 서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어린이날 대체 휴일. 예. 그럼 이번 주에는 벌써 하루 이번 주가 아니고 요 9일이 만기일이니까 9일이 만기일입니다. 예, 만기일이니까 만기일까지 가는 동안 한번 2번을 평일날 쉬게 되네요. 예. 그러면 이제 슬슬 당월물보다는 이제는 차월물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예. 당월물 비중을 조금 축소하고 예. 아니면 뭐 아직은 좀 남았으니까 비율을 뭐 반반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반반 정도 해서 당월물과 차월물 만기일에 가까울수록 예, 시장이 빨리 움직이면 수익도 빨리 나지만 시장이 천천히 움직이면 둘 다 시장이 천천히 오르면 양쪽에서 다 콜이건 푸시건 다 시간 가치가 더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예, 이제부터는 차월물의 비중을 조금씩 더 높여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 정도 하지요 오늘은. 네, 오늘 여러 가지 뭐 제가 영수회담 결과가 어떻게 됐나 조금 뉴스를 지켜보느라고 오늘 영상을 조금 늦게 찍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근데 뭐 예상했던 그대로죠. 예,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예상했던 그대로의 결과가 나와서 네. 뭐 흐름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힘 빠진 시장 예, 그냥 그렇게 흘러 갈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심심하면 뭐 밤에 환율 체크 좀 하면서 시간 보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거보다는 네, 저녁이 있는 삶을 영위하시고요. 예, 저거는 내일 아침에 봐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오늘 밤도 즐거운 밤 되시고요.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또 내일 모레 쉬는데 그래. 일단은 내일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